안녕하세요. 양철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사예요. 건축사고 한 15년간 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한 4년 전에 그 발주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 관리하면서 현장 소장도 만나고 이제 감리 단장도 이렇게 만나고 현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설계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정회의나 하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그냥 아싸리 그냥 시공기술사를 따버리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 작년 8월부터 용어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공부 방법은 여기서 이제 정규 과정을 듣지 않고 그 종로 학원의 동영상을 전 독학을 했습니다. 동영상하고 이제 길잡이 책으로 독학을 했는데 독학을 하면서 용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한 편에 막 2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배속으로 봤습니다. 2배속으로. 용어 2배속, 서술 2배속. 그거를 거의 무한 반복하다시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은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봐서 이해할 때까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면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8월 달부터 이제 용어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350개 정도를 만드니까 1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용어 서브노트를 350개 만들고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당장 시험이 한 달인데 이제 용어밖에 없었어요. 서브노트가. 근데 이제 그 서술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기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특강 동영상을 봐라 해가지고 특강 동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제 용어만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123회 때 57점이 나왔습니다. 57점이면은 평균 점수가 3점이 모자른 거거든요. 그럼 3점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점에, 평균 1점에 12점이 부족한 거니까 36점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1월 말에 시험을 봐서 다음 달까지, 그 다음 시험까지 굉장히 텀이 길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의고사 1 레벨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이론은 이제 독학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레벨 1 이제 모의고사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기본 문제 70문제를 솔직히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 중요한 문제만 골라가지고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배제를 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서브노트를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어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전에 만들었던 350개 용어 노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용어 10개 중에 20점 이상이 6개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올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페이지에 용어의 정의와 그 메커니즘의 그림과 키워드만 정확히 작성을 하면은 18점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10문제 중에 6개가 20점 이상이고 2개가 18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16점이고 하나는 몰라서 대충 썼는데 13점이 나왔는데 이게 답지가 22칸 아닙니까? 22칸. 네, 용어 여기 22칸이에요. 여기 대제목, 여기 문제를 쓰고 문제 한 칸 잡아먹고 저는 답을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답. 그리고 대제목 1번, 뭐 정의나 개요. 그래서 여기 4칸. 무조건 이건 4칸을 저는 잡아놨어요. 그리고 2번에 뭐 메커니즘이나 뭐 시공 도해 5칸. 이 5칸에 여기에 이제 정의의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3칸을 쳤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5칸이잖아요. 그리고 3번 뭐 특징, 뭐 4번에 뭐 비교표나 시공시 유의사항. 그러면 여기에 요 키워드를 정의에 있는 키워드를 한 번씩 다 썼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유리의 열파선이다 그러면은 중앙 고음부 팽창, 주변부 저온 수축, 유리 열파선. 그러니까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얘는 이제
정확히 키워드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그림과 여기에 연관시키게. 이렇게 모든 제 서브노트는 모든 서브노트는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설명시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때 정의는 안 썼어요, 아예. 그러니까 2번부터 썼습니다. 2번부터 그림은 생각이 나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고 키워드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키워드를 작성하면 이제 유리의 열파선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이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4칸을 채우는 거죠, 정의는. 그럼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 거의 뭐 여기까지만 잘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7점 이상은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술도 저 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폼을 만들었냐면은 서술도 이제 22칸이잖아요. 22칸이 이제 서술은 문제가 길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2줄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답. 그리고 1번 개요. 개요는 무조건 5칸. 무조건 5칸을 비워뒀어요. 그리고 2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기본 대표적인 공정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공정 그림. 이 공정 그림을 7칸을 무조건 비워둡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뭐 특징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대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서술을 그릴 때, 서술 답안을 풀 때 개요는 비워뒀어요. 네. 이거 순이라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대표적인 공정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결로, 저번에 결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결로의 메커니즘 그림을 7칸을 싹 하는 겁니다. 7칸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성을 해나가는 거고, 결로의 문제점, 결로의 방지 대책 쭉 쓰면 3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술의 서브노트 다 이런 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준 콘크리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서준 콘크리트 대표적인 여기 7칸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정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이라든가 모든 서브노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개요는 나중에 쓰고 중간부터 문제 여기 용어도 정의는 이제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요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특징, 시공식 유사형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저는 저번 시험 때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용어 점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89점. 그래서 나머지는 다 180점에서 이제 4교시 PC 접합에서 저는 잘 썼다고 장판지대로 다 썼다고 했는데 점수가 30점대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겨우 합격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일 건설 경제 뉴스를 봤어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냥 10분에서 20분씩 시사적인 문제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골라놓은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모듈러도 이제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긴 하지만 한 두 달 전부터 모듈러 공법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모듈러 공법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PC에 대해서 한번 평택에서 무너진 적이 있어가지고 PC에 대해서 이제 해체 시 주의사항 시공시 주의사항이랑 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PC 공법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PC 문제가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2교시를 풀 때 아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아는 문제가 4문제 중에 정확히 아는 문제가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그거는 이제 기본 문제니까 기본 문제는 무조건 선생님들께서는 50점 이상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 문제에서 받은 점수를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에서 저는 2교시 풀 때 거의 포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한 문제밖에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항, 서브노트에 있는 사항, 그리고 모의고사 때 정리했던 사항들, 그거를 아는 거를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냥 다. 이게 답이 맞든 틀리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아는 비슷한 공정의 내용들은 다 적었어요. 장판지 내용부터 제가 사실은 장판지를 외우지를 못했거든요. 정규반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서브노트에 있던 내용들, 비슷한 공정, 철골 공정이면 철골 공정에 비슷한 것들을 싹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40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어 로프도 사실 수정용 와이어 로프도 아는 거는 턴버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내용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수정시 유의사항에 저는 뭘 적었냐면은 이제 와이어 이렇게 철거를 수정을 하려면 이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범위 그리고 공정의 마찰, 안전 대책 그리고 인원을 언제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쭉 제가 아는 대로 쭉 적었는데 47점이나 나왔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인데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 방안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아이템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 선생님들께서 그 용어 서브노트나 서술 서브노트를 만들고 달달달 외우시면은 그게 다 공통 아이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됐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